자, 그러면 무릎은 가만히 있을까요? 무릎도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체중을 싣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는데, 체중을 이동을 하면서 앞쪽에 있는 평발 교정 운동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돼버릴 겁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게, 평발이라고 해서 발 운동만 한다고 절대 평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컨텐츠든 발 운동만 해서 이게 평발 교정이 된다, 다 뻥입니다. 뻥이거나 아니면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서서 내 체중을 다 실었을 때,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달리거나 내 체중을 실었을 때 발 자체가 안쪽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발바닥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발목도 안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발바닥 뼈, 내비큘라 뼈가 무너지면 발목에 있는 탈루스 뼈도 안쪽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바닥하고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무릎은 가만히 있을까요? 무릎도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체중을 싣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고관절은 가만히 있을까요? 고관절은 안으로 말려버립니다. 골반하고 피머라는 대퇴골이 소켓같이 큰 구멍이 있어요. 이 대퇴골두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힙 조인트,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 자체가 안으로 말리는 인터널 로테이션, 내측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평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적으로. 발이 무너지면 발목, 무릎, 고관절이 하나의 형태로 이 구조 자체가 점점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정도가 덜하지만 성인이 돼서 내 몸무게가 60kg, 70kg가 되고 했을 때는 내 체중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고관절은 더 들어가고 무릎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발목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을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메카닉스 용어로 설명드리면 다이나믹 발구스라고 표현을 해요. 발바닥은 안쪽으로 무너지고 발목은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뒤틀어지고 고관절은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뒤틀어지는 거예요. 무릎은 바깥쪽으로 뒤틀어지는 겁니다. 무릎의 위치, 이런 변형, 움직임들은 발목과 고관절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발목하고 고관절의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서 무릎의 위치와 움직임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할지가 나오겠죠.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좋은 운동을 오랫동안 해도 어떤 차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M자 앉기라고도 하고 또 어디선 W자 앉기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고관절이 안쪽으로 회전되는 그런 형태의 자세입니다. 평발로 의심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죠.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지난번에 평발이 스케이트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평발의 두 번째 좋지 못한 스포츠는 스키입니다. 발과 발목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근데 고관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스키를 어떻게 타죠? 기본적으로 A자 모양을 타죠. 프로그 보겐이라는 자세를 합니다. 스키의 움직임 메커니즘은 체중 이동이죠.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는데, 체중을 이동을 하면서 앞쪽에 있는 정강이 쪽에 힘을 주면 스키 앞쪽의 플레이트 쪽에 내 체중이 실리고,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서 스키 플레이트가 앞쪽이 살짝 휘면서 그때 무릎을 살짝 안으로 넣어주면 안쪽에 있는 날을 세워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키가 이동하고 회전을 하는 메커니즘이죠. A자 자세 자체가 고관절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쪽 발에 체중을 싣고 무릎을 안쪽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고관절은 더 안쪽으로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키의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발과 발목에는 큰 지장을 안 준다고요. 왜냐하면 스키 부츠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하드 부츠죠.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스키 부츠는 딱 맞게 신잖아요. 일반 신발처럼 약간 여유를 두는 게 아니라 발 사이즈에 거의 딱 맞춰서 신어서 이너 부츠 안에 공간이 최대한 적어야 내 스키 부츠에다가 내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신는다고요. 발목을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은 거의 완전히 커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발의 문제가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의 문제가 굉장히 큰 팩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뒤틀리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발구스 이 형태는 어떤 문제로 악화될 수가 있냐면 무릎 내측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내측에 통증이 지속됩니다. 근데 무릎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죠. 무릎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고관절이 안쪽으로 회전이 되고 발목이 바깥쪽으로 서로 반대되는 회전을 하면서 무릎도 이 양쪽에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고관절과 발목에 영향을 받아서 고관절과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자, 무릎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안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무릎에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과도하게 운동할 경우에 십자인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부상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발은 통합적인 구조를 다이나믹 발구스라고 하고 이 다이나믹 발구스는 발과 발목은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되고 고관절은 안쪽으로 회전하는 그리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무릎 내측에 있는 건과 십자인대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게 평발의 구조입니다. 쉽지 않죠. 복잡하죠. 하지만 이거를 알고서 평발 교정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 때문에 다 발생한 거예요. 발은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나중에 상체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놓고 봤을 때 하지에 대한 전체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발바닥 운동, 발목이 프로네이션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 그리고 무릎 운동이 아니라 고관절, 내회전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줘야 평발이 좋아지는 겁니다. 발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발목 내측, 무릎 내측, 고관절 얘네들이 다 불편해지는 게 평발입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달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할게요. 클립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운동의 양도 꽤 되거든요. 자, 운동은 다음 클립에 제가 자세하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